지수가 지금 5일선을 금요일로 회복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반갑죠. 5일선을 계속 회복을 못해가지고 또다시 떨어지지 않나 좀 우려를 했었는데, 그리고 금요일 오전장에 이게 좀 4천억대로 했는데 줄어서 마감했습니다. 그것도 다행이고요. 오전에 4천억에서 오후장에서 만약에 6천억까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좀 안 좋은 거였는데, 오히려 이 정도 다행이고, 지금 미니 선물은 소멸이 됐고 이제 선물만 남은 상태거든요. 보시다시피 선물 요거 정도 상향으로 남았습니다. 그동안 미니 선물 합쳐서 물론 이제 플러스 8천억 정도까지도 갔었고, 선물은 사실 선물만으로 보면 1조 원까지도 갔었죠. 그래서 미니 선물이 소멸되면서 선물 1조 이상으로 갔으면 했는데, 조금 금요일 오전에 안 좋아지는가 했더니 그래도 이 정도 다행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미니 선물은 지금 마이너스인데, 요거는 이제 에러입니다. 이제 만기가 지나서 이게 0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249가 찍혀야 되는데, 요건 이제 누적은, 미니 선물 누적은 앞으로 찍히는 거에서 한 2,600억 정도를 더하는 게 그게 정확한 누적이 되겠고요. 영웅문에서 이걸 시정을 안 하네요. 만기가 지났는데도.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좀 간만에 좀, 물론 최근에는 조금 매도가 잦아들었다가 이제 매수가 조금, 이건 뭐 큰 건 아니고 조금 나오긴 했죠. 미국 반도체 상승으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그 미국 은행주들이 큰 폭의 반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은행주는 지금 원화 약세는 우리나라 은행주 좋은 건 아닙니다. 미국 은행주에 좋죠. 달러 강세니까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오르고 미국 은행이 여러 가지 탄력을 받을 시점인데, 우리나라 은행주 최근에 보여드렸지만 가격은 하락하지만 외국인 동향은 나쁘지 않죠. 오히려 더 매수하는 종류,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 더 매수하고, 물론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기존까지 많이 매수하다가 요즘에 조금, 글쎄요, 매도라고 보기도 그렇고, 조금 안 좋아진 게 있는데, 요거 외국인 많이 빠져나가지 않죠. KB의 가격은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만약 증시가 이제 5일선 회복해서 이대로 반등이 시작된다면은 이제 환율도 조금은 잦아들 가능성이 있죠. 은행주는 지수가 반등을 할 거냐를 잘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평가고요. 저평가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보험도 저평가고 증권도 저평가고 해서 우리가 금융도 조금 편입을 한다면은 보험, 증권, 은행을 같이 조금 다 저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저금리라서 이들 업종에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도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유지했었고 다들, 그리고 주가는 많이 떨어진 상태였었는데, 그래도 이제 미국채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은행주들도 이제 2020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정이 나와서 이거에 따라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점인데, 그런데 이제 좀 더 길게 본다면은 이제 나중에 금융위기가 촉발됐을 때, 그때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다. 그 점은 조금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일부 외국인들은요, 지금 KB금융만 해도 72% 외국인 상당히 많거든요.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금융위기가 온다고 해도 이 중에 외국인 한 10%나 빠지려나요? 진짜 많이 빠져도 한 50% 외국인 정도는 그냥 무조건 장투할 걸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은행이 망하게 정부에서 두지 않을 거고, 나중에 좀 안 좋아서 이 가격보다 더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현재도 실적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물론 이제 아파트가 문제가 되면서 나중에, 하여튼 뭐 그런 자세한 얘기 나중에 한번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일단 뭐 미 증시 반등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도 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 섹터별로 외국인의 동향이 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동향 괜찮죠. 이렇게 해서 한번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 증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좀 빠져나간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뭐 실적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금융업 외국인 보이시죠? 요 그래프가 외국인입니다. 요 그래프 좀 참고하시고, 은행이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음식료도 좀 괜찮던데,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죠. 외국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농산물 가격 상승 전에부터 이미 좀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 물론 이때부터 농산물이 상승 기미를 보였는데,
이렇게까지 농산물이 상승해서 그래서 그걸 좀 미리 알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렇게까지 빠져나가는 거 보면은 농산물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면 그 후엔 하락을 예상하면은 좀 매도가 잦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 저는 이게 다 월가랑 이미 원자재 시장하고 어떻게 할지를 이미 알고 움직이는 외국인이라고 보이는데 다행히 이제는 좀 매도는 조금 들어오고 있죠. 이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의 추가 하락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추가 하락하기로 돼 있으면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주를 봐야겠죠. 화학주 화학주 외국인 최근에는 좀 빠지긴 했는데 이 정도도 뭐 그동안 들어온 게 있어서 그렇게 뭐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의외로 LG화학이 유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외국인은 많이 안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수 이제 LG화학과 연동된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다시 고개를 드는가 잘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차트 위치는 안 좋죠. 전저점을 깨가지고 차트 위치는 안 좋은데 화학주에도 저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유 가격이 올라서 올해 실적은 좀 떨어지긴 하겠죠. 작년에 비해서. 원유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지 어떨지에 따라서 화학주도 좀 달라질 것 같고 외국인이 동향을 계속 보는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엄청 들어온 게 많이 빠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식 투자자들은 투자하기에 뭐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 저평가도 많고 저평가 섹터가 참 많은데 그죠? 너무 많아요. 좀 섹터가 그 중에서 전기전자 반도체 포함한 이제 IT를 보시면은 외국동이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 빠져나간 거랑 삼성전자가 반영된 거거든요. 거의 삼성전자가 똑같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오지 않나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이 정도 나오면요, 이제 개인들은 삼성전자가 많이 반등이 좀 더 많이 나오면 이제 개인들 그때부터는 좀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대충 업종 봐줬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반도체 부품주들 중에 더 많이 떨어진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잘 잡으시면은 그 중에서는 반등이 계속 이어진다는 가정하에서는 조금 더 크게 움직일 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차트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은 이 코스피 차트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날 5일선을 회복했어요. 아슬아슬 빨간 선이 5일선인데 회복했고 이번 주 21선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반등을 먹을 때 제일 좋은 게 21선을 끌어내리면서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아랫단에서부터 반등 신호가 크게 21선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면은 투자 비중 진짜 간만에 100%를 한번 유지해 볼까 지금도 투자 인버스 비중이 낮죠. 예전에는 늘 30에서 40%에서 왔다 갔다 했다면 이번 하락 동안에 지금은 오히려 다시 뭐 깨고 어쩌고 좀 안 좋았어도 지금은 10에서 2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요. 금요일날 제가 오전장에 혹시나 해서 20% 정도 의견 드리고 투자자님 80% 의견 드렸는데 줄여가야죠. 5일선 회복했기 때문에 무조건 10% 줄이고 일단 월요일날 무조건 인버스 비중 10%로 줄이고 만약에 월요일날 20에서 회복한다 그러면은 5%만 남기던지 아니면은 거의 뭐 이번 하락 때 한 번도 없었던 인버스 비중인데 인버스를 없애고 투자 비중 100%로 한번 가는데 그거는 반드시 21선이 지지될 때 21선 다시 깨면 대응한다는 마인드로 들어가는 거지 무조건. 그러니까 이 영상만 보시고 또 무조건 또 들어갔다가 깨지는데 대응 안 하고 제가 뭐 채널도 알려드려서 인버스 비중 조절하는 채널도 제가 운영하고 있고 알려드리는데 대응도 안 하고 있다가 뭐 그렇게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당연히 다시 깨면 조심을 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21선을 회복을 했잖아요. 회복을 했으면 여기서 사실은 반등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제가 예전에 반등이 올 것 같다고 한 지점들이 나오시는 지점, 여기도 이제 반등이 무조건 이제 회복되면 나오는 지점인데 이때보다 더 아랫단이죠. 그러면 더 확률은 더 커지고 반등폭도 더 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뭐 놓쳐야 될 이유는 없죠. 물론 외국인 동향이 좀 아쉽긴 하죠. 아직은 주식 외국인 동향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후에 선물 동향이 매도로 되는데 인버스를 0%로 줄일 것 같지 않고 왠지 선물 동향 지금 한 6천억 플러스로 돌았어요. 이것도 여러분 이 하락을 당하는 동안에는 외국인 마이너스 막 3조 원가량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2조 원, 3조 원 다르잖아요. 지금도 환경은 조금 달라졌다.
근데 만약에 선물이 외국인 다시 이게 마이너스로 음전된다. 그런데 뭐 좋게 볼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선물은 아직은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방향성을 잡고 그러긴 한데, 근데 아랫단일수록 좀 더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건 얼추 비슷하게 됐나요? 제가 가더라도 이렇게 하나 둘 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건데, 물론 좀 요게 많이 심하진 않았죠. 그죠? 그래도 장중에나마, 그죠? 금요일 장중에나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눌러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외국인이 선물로 오전장에 눌렀어요. 4천억에서 조금 더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 한 5천억까지 갔나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선물로 눌렀다가 오후장 들어서 선물 다시 매수하면서 지수가 다시 끌어올려졌다. 어쨌든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반등이 베팅하고 있지만은 손절 라인도 가까워서 손절가는 반드시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절 라인도 정해드렸잖아요. 오리선 21선 못 본다. 여기에 인버스를 배당하십시오. 여기에는 인버스 한 10% 정도 배당하시면 될 것 같고, 2335 이제 회복되면 인버스 다 줄이시면 될 것 같고, 2335는 인버스 20% 정도는 배당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아랫단이 깨지면은 늘 말씀드렸지만은 위에서는 이 라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대응을 뭐 정석적으로 여기서 더 떨어질까 싶지만 그런 대응은 해야죠, 그죠? 지금까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로 가죠? 근데 지금까지는 늘 흘러내렸다면은 어느 순간 이번이든 뭐 한 번 더 떨어지든 간에 한 번은 반등도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융위기가 오고 그래도 반등이 꽤 크게도 나오니까요. 근데 물론 그러니까 저는 이건 중요한 건데, 이게 주식이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는 분은 뭐 지금이 바닥이다 막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이 바닥이 아니다 무조건 더 떨어진다 뭐 빅스텝 어쩌고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걸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슈퍼볼 볼 때 무너진 패턴 보여드렸듯이 어떤 때는 나스닥 같은 지수도 고점에서 30% 정도 하락하고 매우 큰 반등이 오고, 그죠?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30% 40%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작고 그 다음에 5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어느 경우가 될지 모르죠.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등이 더 위쪽에서 나온 다음에 그 후에는 줄줄이 더 많이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다는 얘기죠. 나스닥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리와 정확히 단기적으로 금리와 정확히 연동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선물놀이와 그동안 가까웠지, 금리나 양적 완화나 그런 거에 100% 싱크로 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데 큰 반등이 나오기로 하면 오히려 빅스텝을 강조하고 9시 뉴스는 오히려 비관적인 전망을 막 쏟아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반등이 더 크게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가, 많은 개인들이 가는 분위기랑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오히려 타율이 더 높다라는 걸 꼭 아시고 차트대로만 가시는데, 물론 더 헷갈리게 하고 횡보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더라도 21선이 돌파되면은, 그죠? 돌파되면은 요 정도 반등이라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돌파도 이 정도 나오지 않아요. 작더라도 조금 더 반등이 2400대 초반 정도까지라도.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랫단에서는 이 반등이 더 시동만 걸리면은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아니 반등을 하고 반등이 아무리 크게 나오고 뭐 예를 2800까지 나온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또 금융위기가 올 거면은 금리 인상을 하면 또 떨어질 건데 뭘 지금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는 분 계시는데,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꼭 이 위에서는 또 열폭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위에서는 위험하다고 얘기도 한 번도 안 들으시던 분이 지금에 와서야. 여러분 이 시기에도 이미 미국 국채금리는 오르고 있었어요. 기준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금리는 오르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때부터 조심을 하셨어야죠. 저희가 인버스 끼고 매매하는 이유는 일부 종목은 저평가이기 때문에 하락을 해도 투자한다는 마인드가 일부 있는 겁니다. 금융위기가 와서 지수가 폭락하게 되면 그 기업은 문제가 없고, 저평가라면 예를 들어서 그 종목이 A라는 종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인버스를 조절하면서 이 금융위기를 넘기더라도 나는 이 종목은 꼭 그대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 장기 투자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리식 투자자들은 떨어져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할 거 없이 여기서 왜 줄여요?
적립식 계속 해나가는 게 적립식이지. 그러려고 적립식하고 여기서 크게 들어갈 거 그러지 말고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아랫단 떨어지는 동안 모아가라고 한 거를 지금 검내시면 어떠냐는 겁니다. 다 무리한 투자자들은 잘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구원할 능력은 없을 것 같고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라인을 잘 정해서 이 라인 깨지면 하고. 근데 제일 짜증나는 거는 여기도 보시면은 이거 페이크성이죠, 그죠? 요 반등이 페이크성이었어요, 그죠? 요 반등이 심지어 21선을 살짝 회복했어요. 근데 제가 이때도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깨지면 무조건 대응한다. 그 마인드가 여전히 유지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하락해서 2200이나 2000선까지 폭락을 하는 거는 저희 뭐 여러 경험상으로는 현지점에서 반등하는 게 조금 더 사실 2400도 안 깨는 게 더 흔한 패턴이에요. 뭐 굳이 따진다면은 고점 대비 하락폭을 봤을 때. 근데 그거 깨졌지 않습니까? 현지점에서 21선 감아올리면 여기서 큰 반등이 나오는 게 일상적 패턴인데, 근데 하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반등을 크게 안 주고 그냥 계속 지금까지 온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반등이 지금 매수기를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는 적정히 이가 길어졌는데요. 저희는 반등 베팅 합니다. 나스닥으로 반등 베팅 하지 않아요, 여러분. 훨씬 저평가인 우리나라 너무 저평가예요. 제가 PER상 보여드렸죠. 지금의 PER, 작년 실적이 하도 좋아지긴 했지만 이 PER상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PER상으로 볼 때 2008년 레벨이 된다고 보셨어요. 지금은 2008년 레벨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근접할 정도로 작년 PER 대비해서는 주가가 낮은 레벨이라는 걸 알고 손절을 가깝게 잡고 반등에 동참해 보도록 합니다. 인버스를 만약 한 5%나 10%를 혹 남기게 된다면 그거는 나스닥이나 러셀 위주로 미국 주식, 그것도 미국 주식 위주로만 남기고 우리나라 증시는 이번에 반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